지금 몇 년도 거 컬러를 보고 있는 줄 아시나요? 2027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다 2, 3년 전에 미리 계획이 돼 있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요즘 이게 유행이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행 누가 정하는 걸까요? 유명 연예인이 입어서 디자이너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입었다고 생각한 옷이 사실 누가 몇 년 전에 다 정해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쓰숑! 올해의 컬러. 매번 연초에 패션 매거진, 패션 유튜버, 패션 브랜드 등에서 팬톤이 정한 올해의 컬러는 뭐 땡땡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혹시 이 팬톤이 뭔지 아시나요? 팬톤은 1963년부터 색을 숫자 코드로 정리해서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랑 기업들이 색을 정확히 소통할 수 있게 만든 회사인데 미국 뉴저지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매년 말에 다가오는 해의 분위기, 시대 정신, 사람들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장 잘 상징하는 컬러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비바 마젠타 컬러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재충전을 갈망을 하니까 이 비바 마젠타 컬러가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실험을 받아들이는 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의 색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또 천연염료인 코치닐에서 따온 색이라 인공적인 빨강보다 생명력을 가진 색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대요. 24년에는 피치 퍼즈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분열, 전쟁, 환경위기 등 불안 요소가 계속돼서 사람들 마음속에 서로를 보듬고 연결되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피치 퍼즈가 피부에 가까운 컬러라 터치감, 감정적인 안정감을 연상시키는 포근한 색이라 선택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무슨 컬러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카무스죠. 팬톤 부사장인 로리 프레스맨 이야기로는 모카무스 컬러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작은 사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색이라고 했대요. 이게 원두, 뭐 카카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색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연상시켜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도 반영을 하면서 마치 저처럼 이거 인조예요. 커피나 초콜릿처럼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상징해 현대시대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팬톤이 정하는 올해의 컬러가 전 세계 패션, 인테리어, 화장품, 브랜딩 업계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뜻이랑 의미까지 알고 보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실생활 팁으로 팬톤 굿즈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키체인, 텀블러, 머그컵 등등이 있는데 센스는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 이게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광고 아니고요. 그래서 마치 꽃말이 막 뭐다 이런 거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면서 왜 내가 너한테 이 컬러를 주고 싶은지까지 썰을 풀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훨씬 의미 있어서 더 뜻깊고 받는 사람도 감동할 거예요. 유행의 출발점, 그리고 오늘의 진짜 궁금증. 유행은 누가 만드는 걸까? 정말 놀랍게도 팬톤이 정하는 올해의 컬러처럼 트렌드 예측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 문화, 정치, 기술,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올지를 미리 분석하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브랜드, 디자이너, 마케팅팀들이 신제품을 기획할 때 이런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다음 트렌드를 잡는 거예요. 이 트렌드 예측 기관도 대표적인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나름 회사들마다 주요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WGSN이 2019년에 예측한 21년, 22년도 트렌드는 꼭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집 중심의 삶, 마음을 안정시키는 컬러, 정신적 치유와 감정 회복 이런 거였는데 놀랍게도 이게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였던 거예요. WGSN은 이미 불안정한 세계 정치, 기후 위기, 디지털 피로감 같은 글로벌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일 테니 곧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신뢰 감성, 치유의 색을 원하게 될 거다라고 본 거죠. 실제로 코로나 때 당시 핫했던 그 패션 키워드가 원마일웨어였고 집 꾸미기 이런 것도 엄청 핫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루즈핏, 뉴트럴 컬러, 편안한 무드 막 이런 거에 빠졌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와이드 팬츠 같은 것도 많이 입고 전에는 그 막 조거 팬츠도 달라붙는 거 입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트렌드는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통찰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업들의 트렌드 보고서에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즌별 컬러 팔레트, 실루엣과 핏 변화, 주요 소재와 디테일, 타깃 소비자 프로필, 사회적 문화 배경, 소비자 인식 변화, 키워드, 미래 마이크로 트렌드 등등이 들어있대요. 참고로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비싸.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그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WGN에서 메일이 왔는데 지금 몇 년도 거 컬러를 보고 있는 줄 아시나요? 2027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도지만 이미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입는 옷들은 2, 3년 전부터 트렌드 예측 기관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미래 보고서에 기반을 한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럼 왜 생겼을까? 근데 이런 트렌드 분석 기관들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거에 좀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패션은 계절보다도 앞서서 움직여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컬렉션들이 6개월 전에서 뭐 1년 전 막 그 전에 기획되고 다 나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게 유행할지 아무도 모르고 만들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재고 폭탄으로 손해도 엄청 보고 계속 그렇게 되면 브랜드가 막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들은 항상 고민했어요. 이번 시즌엔 뭘 만들면 잘 팔릴까? 이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 생긴 게 바로 트렌드 분석 기관인데 1970년대 초 프랑스와 유럽 중심으로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결국 이거는 단순한 그냥 스타일 제한이 아니라 브랜드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뷰티, 인테리어, IT, F&F까지 싹 퍼졌어요. 요즘은 음료 맛도 트렌드 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다 2, 3년 전에 미리 계획이 돼 있었다. 트렌드의 실질적 시드, 런웨이. 여기서 살짝 틀어서 다른 주제. 여러분은 왜 명품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미우미우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단순히 그냥 옷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계 패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인데 이 컬렉션들은 한 시즌의 유행보다는 한 시대의 미감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명품 브랜드 런웨이에서 어떤 디자인들이 막 공개가 되면 이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유사 분위기의 룩들을 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은 뭐 자라, 에이세컨즈, 흐앤무 같은 스파 브랜드가 대중화 버전으로 많이 막 또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셀럽이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착용을 하고 SNS에 업로드하고 또 그게 확산이 되고 뭐 유튜브, 틱톡, 쇼핑몰 등등에 막 적용이 되면서 완전히 대중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품 컬렉션들을 보는 게 단순 비싼 옷 구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스타일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트렌드는 누가 퍼뜨릴까? 미디어? SNS? 예전에는 보그, Elle, W 매거진 같은 잡지들이 트렌드를 제시하고 여기에 셀럽들이 시상식, 공항 패션 등으로 룩을 또 보여주면 그게 바로 또 다음 시즌 트렌드가 됐죠. 하지만 지금은 틱톡, 인스타,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스타일링을 15초 정도 안에 보고 그냥 바로 판단을 해요. 누가 입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공감 가능한 감성, 바이럴 요소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전지현처럼 되고 싶어, 김혜수 언니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강했다면 요즘에는 나도 저렇게 입으면 감성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변한 것 같아요. 진짜 유행은 땡땡땡이 만든다. 그래서 저는 유행을 기업이 시작하고 소비자가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기업, 브랜드 예측 기관에서 유행을 막 먼저 던지고 컬러 예측들이 나오고 팬톤이 올해 컬러를 정하고 런웨이에서 새로운 실루엣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트렌드의 출발점인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유행이 되려면 우리가 입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바이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정해진 유행보다는 만들어진 유행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브랜드에서 올드머니룩 라인 출시 이런 식으로 그냥 타이틀 먼저 정해주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지티에 슬랙스를 입고 깔끔하게 그냥 스타일링을 했는데 댓글에 누가 헐 완전 올드머니 감성인데? 이러면 사실 그 무지티, 슬랙스 이런 거는 원래부터 나왔던 그냥 베이직한 옷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올드머니룩? 이름으로 감성화를 하고 밈처럼 공유를 하면서 그 스타일이 점점 번지게 되는 거죠. 즉 브랜드는 스타일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거를 해석해서 올드머니 룩이라는 정체성을 붙인 거예요. 유행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유행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해석되고 감성화되고 공유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행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름 붙이기, 컨셉화된 키워드를 붙이는 건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블럭코어, 고프코어, 발레코어, 남친룩, 여친룩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요즘은 아무 옷에도 코어를 붙여서 장르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스더코어 만들려고 하는데 동참하실 분? 사람들이 스더코어가 뭐지? 나 따라해. 이게 스더코어 감성이래.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 요소. 나도 저렇게 입을 수 있겠다. 막 지나치게 패셔너블한 게 아니라 내 옷장 속에도 비슷한 무드가 있다. 요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세 번째는 재해석 가능성. 내 스타일대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막 따라 입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만의 버전을 만들 수 있을 때 진짜 유행이 퍼지는 것 같아요. 뺏고 내 가방에 내가 원하는 키링만 막 바꿔 달아서 내
스타일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유행이니까 입어야지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입었는데 이게 유행이 돼버림? 이런 시대란 말인 거죠. 누군가의 데일리 룩이 누군가한테는 내일의 스타일 교과서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브랜드도 잡지도 셀럽도 다 좋지만 진짜 트렌드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감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다음 유행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유행은 누가 만들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내가 입는 옷, 내가 고른 색이 사실은 누군가 몇 년 전부터 기획해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소름 돋나요? 아니면 반대로 오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느낌인가요? 하지만 진짜 유행을 완성시키는 건 결국 우리 입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행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